지금은 4월 8일 오전입니다. 먼저 코스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휴전 동의안에 합의를 하면서 2주간 휴전이 됐고, 지금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는 이 하락선은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주봉이거든요. 이번 주가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이번 주 이렇게 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2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애초에 봤던 코스피 상승폭은 일본 기준으로 이 정도였어요. 5,900, 5,800에서 5,900 정도? 뭐 특별한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이 구간은 저항이 없는 거니까 저항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이 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보면 2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주봉으로 다음 주에 이만큼 상승을 해서 6,300 정도, 최대는 6,300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고점 두 개를 만들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2주 뒤에 아마 악재가 나오겠죠. 휴전이 끝났는데 그때 완전히 전쟁을 종료하자 해서 상승이 나오는 오버슈팅을 때리는 그림을 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블탑을 찍고 내려온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나스닥은 지금 제가 예상했던 이 저항까지는 다 왔어요.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주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 넘을까 싶은데, 얘도 올라면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 정도까지 갔다고 볼 수 있지만 상승폭이 나스닥이 여기까지 다시 가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나스닥의 선물을 봐요. 선물이 이 차트에 빈틈, 이 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기가 쉬워서 선물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1, 2, 3, 4, 5가 다 나왔고 하락으로 ABC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인데 여기도 RSI도 상당히 바닥이 귀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 바람으론 이 하락선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길 바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비비다가 한번 찍고 올라가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 좀 어색하고, 비트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바닥 구간이 그렇게 공포가 아니었어요. 많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이라고 하기엔 뭔가 찜찜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이 구간은 중국 세력들이 만든 차트였잖아요. 이 구간에서 중국 세력들이 주는 느낌하고 여기서 이 미국 세력이 주는 느낌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제가 기다리는 게 뭐냐면 예전 이때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한번 찍고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이때도 이렇게 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가지 않고 찍어 내려서 털고 갔거든요. 또 이때도 내려오는 하락선에 맞춰서 비비다가 만나니까 털고 갔어요. 이번에도 바닥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너무 기간이 짧기도 해요. 뭔가 이 정도까지는, 이 선이 내려오는 이 정도까지는 비비다가 올해 7월쯤이면 6월 7월이면 적당할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면 바닥을 만들면서 충분히 매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찍고 내려가주는 기존 패턴대로 하면 이게 맞는데 이번에 어떨지 모르죠. 기준으로는 이 밴드를 만난다예요. 이 밴드 하단을 터치하지 않고 가면은 찜찜해요. 크게 못 오를 것 같아요. 다음 상승 파동을 정말 크게 가져갈 생각이라면 이렇게 찍고 가야 되거든요. 옆으로 비비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밴드 하단을 찍고 터치를 하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만나는 지점을 기다리는 건데, 여기서 만날지 여기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뭐 세력들 마음이겠지만 조만간에 만난다, 올해 중순쯤 만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하고 나스닥이 되게 반대로 움직였어요. 지금 코스피는 이 주봉인데 보시면 RSI가 지금 중간쯤 내려오려고 하는 단계인데 나스닥은 이미 바닥을 찍었어요. 동일한 주봉 RSI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내려오는 동안 코스피는 위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둘이 사이클을 같이 가져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뭔가 다른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더리움하고 다음 불장에서 가장 상승세가 좋을 것 같아요. 뭐 리플, 이더, 솔라나 있지만 이더가 가장 전망을 좋게 가져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서클인데, 서클이 먼저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얘가 되게 웃긴 게 바닥 찍고 파동을 잘 만드는 요 타이밍, 바닥을 잘 지지하고 올라왔고 올라갈 타이밍이 되니까 트럼프가 휴전을 발표를 해서 이제 다음 파동을 만들어갈 것 같은,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력들이 차트를 잘 만드나?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흐름과 아다리가 잘 맞지? 하는 게 정말 특이해요. 그래서 뭔가 기득권이나 세력들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막 정책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다 계획적으로 철저히 계산된 그림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긴 해요. 아니면 서클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비트가 만약에 더 바닥을 찍고 진짜 막 5만, 4만 이렇게 갈 거라면 서클이 여기서 더 버티거나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 버렸다는 거는 바닥 안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인데, 서클이 유일하게 좀 비트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얘로 인해서 비트가 바닥에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거죠. 얘가 없었으면 저는 비트가 5만 4만 간다는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봤을 텐데, 서클 때문에 6만 초반이 바닥이었구나 라는 가능성이 한 65%는 된다고 생각해요. 65에서 70% 정도는 비트가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서클에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는 뭐 당장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바닥을 상당히 잘 다졌고, 월봉으로 봐도 월봉도 이미 이 예전에 바닥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하려고 하죠. 월봉 기준 밴드 하단을 터치 안 했다는 게 찜찜하긴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이게 비비다 갈 것 같은 그런 예상 해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환율이잖아요. 환율이 제일 무서운 게, 이 달러 인덱스는 좀 월봉으로 봤는데 이렇게 바닥을 오래 기었어요. 이게 월봉이라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25년 6월부터 벌써 1년 동안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떻게 되냐. 언젠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바닥에 기다가 올라올 텐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우리의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젠가 다가올 미래죠. 지금 매를 맞을 건데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본격적으로 매를 맞기 전에 무서운 상황인데, 반면 우리 원화 차트는, 우리 환율 차트는 이 월봉 기준으로 RSI 좀 높이 있어요. 고점이에요. 차트도 그렇고 약간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달러 인덱스랑 반대 상황인 거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낮은데도 우리는 고점이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올라가 버리면, 인덱스가 여기 있는데 지금 올라와 버리면 우리는 지옥을 가는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장기적으로는 올해 1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00원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이 이상, 그러니까 1600, 1700원대, 1600, 1700원대는 갈 것 같아요. 안 가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것 같은데 원화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여기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가겠죠, 언젠가. 이렇게 간다면은 뭐 올해 3분기 되겠네요. 3분기 정도에는 달러 인덱스 이만큼 올라가면은 원화는 1600원대는 가 있을 것이다. 뭐 2000원대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티스트 중에 환율이 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정말 그러기 않길 바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전쟁이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물가 상승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가 상승이고, 거기에 따른 화폐의 가치 녹이기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하든 이미 그의 목적은 달성해 가는 과정이고, 많이 달성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번 달에 전쟁이 끝나도 물가 상승은 어차피 일어나요.
이미 상황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길면 길게 끌고 갈수록 가장 겁나는 게 물가 상승이었어요. 내년 또 올해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2030년까지 물가가 진짜 미친 듯이 오를 것 같고, 흔히들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이 흔들기가 심한 이 쉬운 구간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 흔들기가 심한 이 구간에서는 코스피를 안 하겠다. 그냥 주식 안 하고 이 돈을 좀 안정자산인 부동산에 넣어놓고 지금 제가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회사에 적응하고 일상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으로 메인 시드는 부동산에 넣는 상태예요. 지금 정부에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 돈을 푸는 근거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코 아니래요. 그냥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순환이지 돈을 무조건 푸는 게 아니다. 그런 논리로 계속 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할 거예요. 후년에도 할 거고. 그러면은 물가는 또 악영향이죠.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이 지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경제가 나빠지면 주식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개나 소나 먹는 장은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최대한 덜 하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고 생각하는 수도권에다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놓은 거죠.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 집을 빼앗는 식으로 가잖아요. 대출을 줄이고 있고 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비싼 집들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점점 좁히고 있어요. 또 거기에 전세 사시던 분들은 점점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그러다 보면 풍선효과처럼 점점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있는 15억 이하 단지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앞으로는 꾸준히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올해 한 해 동안은. 자, 이게 항상 들어맞는 민스키 차트예요. 지금 코스피 경우에 저는 여길 찍고 여기서부터 여길 찍고 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과정. 코스피가. 그래서 여기를 만들고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때가 돼도 사람들은 코스피 역시 불장이야, 먹을 게 너무 많아 하겠지만,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줄 알아요. 털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까지 같이 끌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 판단은 코스피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 구간에 먹을 게 많죠. 충분히 변동폭이 크니까.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반면 부동산은 지금 요때가 21년도고 22년도가 이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3년 또 조정을 받았고 뭐 25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정도 왔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좀 높게 보면 서울이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지방은 뭐 안 되겠지만 하급지나 수도권은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서울은 이 정도 있고. 그러면 부동산 뒤지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 차트를 보면 다 여기에 보여요. 이렇게 언론 보도 늘리고 이만큼 됐구나. 뭐 확실치 않지만 이 정도의 가능성이 꽤 있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들어가기 부동산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주식은 오히려 요 구간이기 때문에 위험해 보여요. 부동산은 요 구간인 것 같고요. 주식은 요 구간 같아요. 부동산 사이클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비트는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다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고 다 나름의 사이클을 가져가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취미로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유튜버 말만 듣고 큰 돈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개인이 판단하시고 제 자료는 참고만 하셔야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제가 운 좋게 뭐 한두 개 맞췄다고 해서 세네 번째도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미로 보셔야 됩니다. 참고 삼아서 자기 투자 기준에 세우시면 좋겠습니다.